어제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무척 추웠습니다. 이번 한파가 왜 이렇게 강하게 느껴졌을까요?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추위와 절대적인 추위로 우리가 느끼는 게 좀 다르기는 하죠. 어떠셨나요? 어제 출근하실 때와 오늘 출근하실 때 안 추웠나요? 덜 추웠나요? 오늘이 확실히 덜 추웠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덜 추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점이 어제인 거죠. 어제보다 확실하게 오늘 좀 덜 춥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안 춥냐?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맘때에 나타났던 추위보다는 확연하게 그 강도 자체도 강했기 때문에 이번 추위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거의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중부뿐만이 아니라 남부 지역까지도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는데다가 강한 찬공기가 바람을 동반을 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에 배에 달하는 영하 20도 가까이 그리고 20도를 넘는 지역들도 상당히 있었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위가 물러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영하 5도 아래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떨어졌고 지금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산간 지역은 영하 15도 아래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바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전 9시 때 기온을 좀 보고 왔을 때 영하 5도 선의 기온을 보이고 있었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10도 가까이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날 우리가 최근에 인접한 날씨보다 얼마나 추웠느냐의 상대적인 추위도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 추위가 강한 바람을 동반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그 열 손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열 보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추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여전히 중북부와 충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면 당연히 추운 게 맞는데 근데 최근에 한파는 좀 예년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겨울에 뭐 찬 공기가 사실 서서히 내려올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추운 공기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이제 열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제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여름보다는 겨울이라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기 마련이죠. 보통은 이제 동짓날이라고 해서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그 시점부터 이 태양 열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는 한 1월 중순에서부터 2월 초에 이때 사실 강력한 추위가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오는 기온 변동성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변화하는 그런 날씨가 나타난 것도 있고요.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열을 받고 덜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로 결국에는 찬 공기의 한기를 가둬두고 있는 그 중심축의 근원은 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5km 상공으로 영하 35도 안팎의 찬 공기가 지금 우리나라 남부지방까지 깊숙하게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찬 공기가 원래 이맘때쯤이면은 좀 북극에 가둬져 있다가 서서히 중위도권으로 내려오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북극 지역의 해빙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 기류도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중위도권까지 이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천문학적인 어떤 태양계의 움직임보다도 지구 온난화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불균형, 변화의 어떤 원인이다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좀 누그러진다고 하는데 체감 추위가 확실히 좀 누그러지는 건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확연하게 좀 추위가 물러간다라는 거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낮에 서울의 최고 기온 2도고요. 체감 온도는 이제 0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약간의 찬 공기의 여운이 조금 남아 있어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한 1, 2도 정도는 낮게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은 확실히 영상권의 기온을 회복을 하면서 추위가 좀 물러갔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침 최저 기온 0도, 낮 기온 6도, 체감 온도도 실제 기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부터는 이제 이 한파특보도 아마 낮중으로 해제될 가능성, 오전 중으로 해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좀 완연해진 그런 따뜻한 날씨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람만 좀 덜해져도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좀 높게 올라가니까 좀 오늘 낮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 이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아침에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6.6도였고 체감 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어제와 오늘이 기온이 크게 차이가 있진 않지만 좀 체감 온도가 어제보다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온이 비슷한데 체감 온도가 달라지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바람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바람이 차기도 차지만 건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 건조한 공기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의 사물의 수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 건조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빼앗는데 결국에 우리 사람 몸에 수분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 공기가 그냥 단순히 찬바람 부니까 우리가 기온이 낮아져서 춥다가 아니라 우리 몸은 이제 항온성 동물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피부 표면에 우리 체온과 외부의 온도가 접촉하지 않게 만드는 얇은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담요와 같은 따뜻한 그 공기층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열 손실도 일어나는 그런 바람의 영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분까지 증발을 시키는데 이 수분이 그냥 증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온의 열기를 빼앗아 가거든요. 왜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이 높으면은 우리 몸의 열기를 보호시켜주기 때문에 더 덥고요. 네. 겨울에는 건조한 찬 공기가 많이 불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온을 오히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반대로 체온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속 한 1m의 바람이 체감 온도로 한 1, 2도 정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찬바람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순간 최대 풍속이 뭐 20m 넘게 부는 그런 지역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초속 5, 6m의 바람이 부는데 체감 온도가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하는 온도보다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찬바람의 강도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찬바람도 강했고 바람도 좀 강하게 불었고 많이 건조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오늘 중부지방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눈은 얼마나 올까요? 보통은 이제 해기차라고 해서 찬 공기가 확장을 했을 때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해기차로 인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눈구름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번에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따뜻한 공기 위에 찬 공기가 얹어 붙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들어왔던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좀 구름의 두께도 얇고 오히려 좀 넓은 층상형 형태로 눈이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눈이 내린 구역이 좀 넓더라도 뭐 짧게 강하게 내리는 형태는 아니기는 합니다. 뭐 새벽까지만 해도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1cm 안팎의 굉장히 적은 양의 눈 예보를 했는데 지금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한 비구름이 조금은 더 발달해서 오늘 지금 오전 9시를 기해서 충남 태안에는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통 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이내 5cm 이상의 눈이 추가적으로 내릴 때 내려지는데 이미 이들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린 상태에서 오늘 밤까지 2에서 7cm의 눈 예보가 있고요. 그 외에 대전 지역과 충남 서해안 지역으로는 1에서 많게는 5cm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으로도 한 많게는 3cm의 눈 예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cm 안팎의 눈. 하지만 이번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내린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내리고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게 되면은 좀 빙판길이나 얇은 얼음층이 형성되는 블랙 아이스에 좀 조심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동할 때 블랙 아이스를 좀 당분간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눈이 그치고 나면은 다시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 눈 예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맑았다가 이렇게 비나 눈이 내리고 또 맑았다 눈비가 내린다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찬 공기가 내려왔을 때 정체되지 않고 동서간의 흐름은 꽤나 이제 원활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그대로 도로 사이사이 틈 사이로 스며들게 되고 또 밤사이 기온이 낮게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얇은 얼음층막이 형성이 되는데 사실 눈이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리게 되면은 경각심을 갖고서 네. 조심 운전을 하거나 네. 보행을 할 때도 조심하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내렸던 눈이 기온이 높게 오르면은 또 금방 녹습니다. 그럼 우리 육안에는 그냥 젖은 도로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 밤 동안에는 아무리 추위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이맘때쯤이면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린 눈 비가 녹더라도 그대로 도로 위에 스며들어서 얇은 얼음층의 빙판길, 블랙 아이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또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말이고 또 연말연시를 맞아서 좀 외부에 또 나들이 계획을 세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각별히 조심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한파로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올겨울 처음으로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 수도 계량기 동파는 왜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낮게 떨어지다 보니까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액체인 물의 형태가 이제 고체인 얼음 형태로 이제 얼게 되면서 동파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단순히 그냥 얼어서 동파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 이 액체인 물이
얼음인 형태의 고체로 얼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부피가 한 10% 가까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도관이나 아니면 이제 계량기 내부에 압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파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온재를 써서 뭐 수동기 계량기라든지 내부에 좀 보온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동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영하의 기온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보다는 영하의 기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일간 지속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미 지금 거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아침 경우에도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 뭐 내일 영상권으로 오른다고는 하지만 계속 오르내리락하는 그런 영하의 기온에서 앞으로는 이제 동파 사고에 대한 계속해서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런 보온이나 단열을 하게 되면은 외부의 냉기의 유입을 막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동파 사고가 발생하기에 서서히 좀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좀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광고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종이컵 그 한 컵에 33초의 물이 담겨질 정도의 속도로 수돗물 꼭지를 좀 열어두면 동파 사고가 예방이 된다. 왜냐하면 물이 정체를 했을 경우에는 얼기가 쉬운데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물을 순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서서히 막기 때문에 동파 사고에 어느 정도 좀 예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기온 변화를 좀 살펴보니까 다음 주에도 좀 2차례 정도 추위가 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는 과정 안에서 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체온 관리와 더불어서도 주변의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가 연말 연시잖아요. 다음 주에 2차례 정도 추위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춥습니까?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그치고 나면은 또 다른 눈구름이 들어옵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저기압이 한번 통과하고 나면은 다시 그 후면으로 찬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바람 구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 사이에 다시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더 들여다보기는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이 이맘때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영하 4도, 5도 정도 돼야 되는데 예. 한 영하 7, 8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평년 이맘때의 기온보다 한 3, 4도 정도 더 낮은 기온이 예상이 되고요. 예. 물론 상대적인 추위는 영하 20도 가까운 추위를 느꼈기 때문에 다음 주 추위는 이번 추위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덜 춥게 느껴질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맘때 나타났다 되는 추위보다는 좀 춥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연말연시 이제 해돋이나 해넘이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듯하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또 다시 기온이 한 영하 7, 8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는 그런 기온 변화에 오히려 우리는 더 체온 관리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좀 그럴 때 건강 좀 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조금은 추운 그런 연말 연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